재미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와, 드디어 100만 닉스 20만 전자가 달성됐네요. 근데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그 생방송에다 달고 계신 거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는데 나는 왜 못 벌었지 뭐 이런 말도 계시고 정말 이만큼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게 사실 미국 증시였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망하지 않겠냐. 워낙 엔트로픽을 필두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테니까 이런 우려들은 다소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오르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밤 사이까지 미국 증시는 올랐고, 그 직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트럼프의 2차 관세 전쟁이 좀 시작될 분위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뉴스와 시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님 잠시 후에 오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프로님 좀 이따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호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정프로님 뺄 거면 제가 거기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시지 그랬어요. 네. 오늘만 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뉴욕장 어제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제 한참 회자가 좀 됐었던 시트리니 리서치.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까 싶었던 부분이, 아니 거기 나오는 얘기가 저거잖아요. 이게 뭐 AI가 이렇게 만약 확산이 되면 이게 그 화이트 칼라들이 다 잘리고 화이트 칼라들이 잘리면은 화이트 칼라들이 받았던 대출이 뭐 부실이 돼가지고 금융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뭐 말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도표를 좀 그리고 숫자 몇 개 썼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픈플로우 얘기하다가 어플리케이션이 다 없어질 거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대화하고 인공지능끼리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플리케이션 다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들 다 망하면은 거기도 다 직원들 다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이트 칼라들이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겠죠? 그러면 아파트를 다 못 받고 그걸 다 경매로 내놓고 그러면 부동산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옵니까? 말은 만들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약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좀 공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루 만에 반등을 시키는 거 보면은 또 이것도 장이 좀 강하다는 모습이겠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0.76% 상승했었고, 나스닥이 1% 좀 넘게 상승을 했었고, S&P가 0.77%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는 화이트 칼라가 다 망할 것 같다가 오늘은 안 망할 것 같은 것도 좀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좀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 AI가 소프트웨어를 다 없애버릴 거다라는 거에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좀 있었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뭐 IBM 것도 다 없애고 뭐 이런 얘기 좀 있었는데, 엔트로픽이 이제 주요 기업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좀 맺었다. 그래가지고 뭐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과 뭐 기업용 앱을 통합하는 기능을 선보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세일즈포스가 한 4% 올랐고 어도비도 한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금융정보업체 톰슨로이터 같은 경우도 한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뭐 엔트로픽이 그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가 AMD 주식을 좀 산다. 그러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한 8% 이상 좀 급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우려가 좀 내려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드웨어 쪽
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원래 AI 소프트웨어랑은 별로 관련이 없었고 또 AI 뭐 하드웨어 쪽은 또 우리가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오늘 또 올라야 되나? 바로 첫 번째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제 거의 6천선 거의 턱 밑까지 와 있고요. 네. 이제 20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닉스를 또 다시 돌파를 하면서 20만 전자 100만 닉스 시대를 개막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원래 250만 원까지 갔다가 이거를 액면 분할을 해서 5만 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이 한 5분의 1 정도로 5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액분하기 전에 삼성전자였다면 100만 원? 1000만 원. 천만 원. 아, 1000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었으니까 4배. 네, 4배. 그래가지고 1000만 원. 그랬으면은 무서워서 못 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액면 분할을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투자 접근성이 좀 높아지니까요. 하이닉스 100만 원 너무 비싸요. 10만 원 어떨? 아니야. 5만 원 하시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 네, 20분의 1 액면 분할 한번 해서 그 5만 원 되면 얼마나 싸요. 그렇죠. 그럼 또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많이 올랐다는 건데 저는 요즘에 좀 시장에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다가 네. 개인 투자자들 네. 얘기 들어보다가 이게 점점 주식 투자하기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마음들이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현금도 좀 많이 떨어지고. 네. 근데 이게 남들 다 올랐다는데 나만 안 사고 있으니까 좀 노는 돈 없나? 네.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노는 돈을 찾으시더라고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걸 대부분 가만히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돈들이 좀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부문이 어제 코스피를 한 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ETF 통해서 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매일경제가 미래에셋에 의뢰를 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분석을 했대요. 네. 근데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지난달 말에 65%까지 상승을 했답니다. 근데 그 전에 2023년 말에 한 60% 정도 됐는데 5%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워낙 무거운 돈이기 때문에 5%포인트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은 38%에서 35%로 좀 내려갔다.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계좌 내에 실적 배당형이라고 하는 게 통상 그 주식 액티브 ETF를 말합니까? 보통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품으로 네네. 바꾼 거죠. 그리고 ETF 투자 잔액이 2024년 말에 8조 원에서 지난달 말에 16조 원. 두 배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기금형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퇴직연금 쪽에서의 그 자금 흐름들은 꽤 유의미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개별 주식을 사기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그 ETF 통해서 약간은 좀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겠구나.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네. 국회에서 아직 안 됐을 거예요. 필리버스터 뭐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배터리 ESS 수입을 차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터리 회사들도 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정말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뭐 이것저것 배터리 쪽에서도 호재가 약간 좀 있고 거기에 상법 개정 관련한 그 회사의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금융주 쪽 호재도 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도체만 잘 나가는 건 아니고 나머지 섹터들도 호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잔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1991년 통계 작성 이후의 연간 최대 폭이라는데 2년 이상 정기예금 잔액이 5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7조 7천억 원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금으로 자금이 많이 묶여 있는 거는 그렇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는 좀 주식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예전에 도박처럼 네. 생각하던 경향이 좀 있어서 뭐 부자들은 부동산 아니면 예금 이렇게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자본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자금 조달을 해서 네. 또 이렇게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이클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머니무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머니무브에 대해서 예전에 당위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위로 얘기할 필요 없이 자본시장이 움직이니까 오히려 좀 알아서 머니무브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뒷받침이 좀 돼준다면 좀 더 이거를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채팅창에서 너무 비중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네. 존재감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 여전히 저의 인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멘트는 그럼 걸어 오시면서 준비하세요? 아니요, 좀 반성 많이 하면서 여러분께 사죄의 의미로 제가 가진 종목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이닉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샀습니다. 하이닉스 들어갔습니다. 아니 액면 분할해서 가면 되니까 액면 분할해서 5만 원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 안 사고 못 버티겠더라고. 맞아요. 하이닉스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기껏 분위기 다 올려놨더니 중국이랑 일본이랑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상부부가 공고를 냈는데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 기업 및 기관 20개를 수출 통제 명단으로 지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뭐 미쓰비시 계열의 조선항공 엔진 해양 관련한 5개사, IHI 계열의 항공 우주 엔진 관련 6개사 등 대기업들 그리고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같은 군사기관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근거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이중용도, 그러니까 군사용이나 민간용을 겸용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또 외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들을 이들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전까지 뭐 히토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제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일본 기업들을 특정을 해서 수출 통제 명단으로 지정을 했었던 그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네.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블랙리스트로 지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명단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 리스트라고 보통 불리는 주의 명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스바루, 후지항공우주, 에네오스, 유스키, 이토추 등 한 20개 기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가 되는 거고 그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구열도 분쟁 때 그때 저런 뭐 히토류 수출 금지해 가지고 일본이 좀 데미지를 입고 바로 꼬리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배제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조치를 했던 무역 규제 중에 이번 게 제일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왜 하냐 네. 그랬는데 우리는 요즘에 일본이랑 사이가 좀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주로 내세웠던 게 재무장화, 재군사화, 네. 그리고 평화헌법 개헌 이런 얘기들 주로 했었잖아요. 네. 이거 되게 예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베 총리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본은 그쪽으로
옮겨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민한 이슈에 네. 우리가 조금 둔감하다. 근데 우리가 이게 왜 둔감할까라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중국 열연철강 관련해 가지고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요새 철강업에 관심들이 좀 많이 없으셔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반덤핑 관세를 그냥 부과를 한 게 아니라 이거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면서 그 가격을 올려라. 너네 수출 가격 낮은 게 문제니까 수출 가격을 올려라라고 해가지고 네. 그 중국이랑 일본 기업들이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가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관세 부과 안 할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들을 제재를 한 거잖아요. 네. 뭐 관세를 매겼던 가격을 강제로 올리게 했던 제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상무부에서 바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좋은 무역 합의이자 예? 중국 반응이에요? 네. 중국 철강 가격 올리라고 했더니 중국 쪽에서 이것이 바로 이거지 이거 이게 바로 바람직한 거야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양국 산업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냈다. 그러면서 환영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산 열연 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가격 그 약 인상 방안에 합의를 했던 것은 중한 업계를 이를 모두 환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한 철강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무역 충격을 완화하는 연착륙 수단이다. 이렇게 네.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사를 배려한 결과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어떤 산업적이나 아니면 기업별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있죠. 이거 열연철강 때문에 그러니까 네. 덤핑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중국이 그 철강 관세 밀어내기 해가지고 거의 중국에서 철강 수입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무역 전벽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로 그러니까 또 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뭐가 좀 철강 뭐 관세 장벽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들 그러다가 좀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산업부에서 그 반덤핑 관세 33%를 부과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반덤핑 관세를 부과로 하기로 했더니 그럼 중국 업체들도 그러면 관세하지 마시고 저희가 가격을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실익도 얻었고 명분도 얻은 겁니다. 우리도 어쨌든 이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건데 이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그랬어요. 중국에서 오히려 그거는 되게 잘된 합의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난 건데 네. 이거를 저는 해석하기로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랑 그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한국이랑 싸우게 되면 자기들도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관세 매길라 그러다가 명분을 준 거잖아요. 관세는 그러니까 가격 올리면 우리가 관세는 안 때릴게. 네. 그리고 명분을 주고서 가격을 올리기로 하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얼마나 좋냐 합의를 하고 막 관세 때리고 막 안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합의하는 건 좋은 거다. 라면서 한국에다 또 이게 우호적인 시그널을 네네네. 또 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역학 관계도 잘 관찰을 좀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건 우리가 이익, 이건 너네가 손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 괜찮은데 일본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정상적인 무역 관계 이게 그 범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일본, 중국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잘 우리 통상 당국이 찾아낼 거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 요새, 뉴스, 요새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신뢰자산. 신뢰자산. 한국이랑은 뭘 할 만하다. 그렇죠. 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자산이 정말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약간 농담 같은 얘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 그 콘서트장에서 데이식스 콘서트인가 거기서 그 좀 팬들끼리 좀 싸운 것 같더라고요. 요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면서요, 근데. 그래가지고 요새 그 짤도 되게 많이 막 돌고 막 그러던데 그 보여드릴게요. 네. 데이식스라는 거는 이제 가수 콘서트. 네, 토요일이란 얘기겠죠. 아닌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원 월요일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닌가? 그러니까 요 짤인데 네. 이- 한번 보시죠. 네. 처음에는 몇 명 없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조금 그 소수의 그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던 거였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이게. 네. 그래서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이게 그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무례하게 했던 것 때문에 논쟁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게 뭐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콘서트장에 대포 카메라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못 들고 들어가냐고 좀 막 싸우다가 이제 온라인에서 또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은 그 동남아 분들에 대해서 좀 무례하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또 그 신뢰 자산이 쌓이고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문화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네. 좀 우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뉴스로 전할 만한 뉴스인데 굳이 제가 세 번째 가지고 온 이슈는 완전히 개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얘기한 이후에 배터리,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편 관세를 매겼던 부분 말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라 그런 건 품목별 관세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던 232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부과를 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처음에 왜 세 번째 뉴스를 했냐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얘기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노이즈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진짜 이걸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먼저 호들갑 떨 필요는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세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드론, 산업용 로봇, 의약품 등 9개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기에 더해서 뭐 아까 플라스틱 배관, 철제 부품, 배터리,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분야 이런 식의 검토가 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32조에다 부과를 하려 그러면 조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또 지나고 나면은 뭐 301조를 부과를 하네 만에 그럼 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 공청회를 해야 되네 만에 자기들은 이거 알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어제 그 관세 얘기하다가 제가 잘못 알았다 그래갖고 관세 부과했던 네. 얘기 있었잖아요. 10, 근데 10이랑 15. 네. 뭐 25랑 15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틀렸습니다. 뭐가요? 10% 부과가 됐어요. 근데 뉴스로는 15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근데 부과는 10이 됐어요. 본인들도 막 그리고 플러스 5 하는 거를 또 할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트럼프가 맨 처음에 10이라고 그랬다 15로 바꿨잖아요. 그쵸. 맨 처음 10 한 거 지금 한번 하고 15로 하는 거 또 한 몇 시간 있다 다시 적용하고 이러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행이 된 거 보니까 10이 또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왜 10이냐 그랬더니 15로 할 거래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15 할 거라 이거죠? 예. 알았어요. 알았다고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되고 나서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네요. 그래. 알아서 뜯어가라고 나는지 모르겠다 이제 10인지 15인지 모르겠고 알아서 거기서 관세 잘 매기고 관세 내시고 우리는 그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는 깎아줄 생각 우리 뭐 없으니까. 물건 가격 깎을 생각은 없으니까. 관세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네네. 그게 있었고 또 여기서 뭐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 중국 ESS를 수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좀 발의가 됐는데 이거는
그 하원에서 된 겁니다. 유해한 적대적 재충전 및 발전 대응법 차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관할 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기술을 토대로 제조한 ESS 수입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시장 그러니까 여 가격이 중국산 ESS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한 $70 정도 수준인데 현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가격이 한 $100 정도 되니까 되게 저렴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 관세를 매긴 게 $70예요. 아, 매긴 게 70이에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좀 꽤 세게 매기고 있는데 그 관세를 매긴 것도 $70라 미국 현지 가격보다 더 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산이 맞추려면은 투자세액 공제까지 얹어서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35 AMPC 받아야 그냥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이 뭐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다 공장 줘놓은 거 되게 네. 좀 애물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공장으로 줬는데 ESS용으로 많이 돌려놓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보다 비싸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공장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여튼 중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갈등은 뭐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반사이익 같은 거를 조금 노려볼 수 있을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배터리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세를 뭐 100%든 200%든 아무리 물어도 전혀 상관없는 수출 품목이 하나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고로쇠. 고로쇠. 예, 고로쇠 수액 있잖아요. 와, 네. 예, 요거 울릉도에서 올겨울 첫 물이 나왔습니다. 예. 어, 여기 이제 우산 고로쇠라고 하는 예전에 그 울릉도가 우산국이었잖아요. 네. 예, 우산 고로쇠. 고로쇠는 아시죠? 이렇게 나무에다가 빨대 꽂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거. 그거 한 방울씩 떨어지지 않아요? 톡.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와요. 예. 한 방울씩 언제 먹고 앉았냐? 예. 그거보다 좀 더 나오는데 그거보단 나오는구나. 참 그 나무는 신기합니다. 네. 원래 아무리 저 강한 저 펌프를 쓰더라도 한 50m 넘어가잖아요. 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의 기압 문제 때문에. 네. 근데 나무는 한 100m 되는 나무도 있잖아요. 네네. 진짜 큰 거. 걔네들은 그 뿌리에서 해가 물을 끌어올린단 끌어올려요? 말이죠. 그건 정말 참 우리 현대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천연 양수기. 그렇습니다. 네, 그 고로쇠 나무에 그 생명력이 담겨 있는 고로쇠. 여기에 일반 생수 대비 칼슘이 40배나 더 들었다고 하고요. 마그네슘 30배.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무기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요 고로쇠는 숙취해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천연 미네랄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물의 물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진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진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 제가 컵에 담긴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던 일반적인 물과는 조금 뭔가 느낌이 물성이 약간 끈덕한 느낌인데 한번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먼저 먹어봤으니까 평가를 좀 네. 해드리면 가끔 TV에 보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거에 이 고로쇠물 담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보면은 막 달다 그래갖고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물이 달 수가 있지? 네. 그래갖고 한번 저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고로쇠물을 먹어봤는데 근데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설탕물 느낌보다는 네. 약간은 그 홍삼 맛?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물에서 그 약간 달짝지근하고 몸에 건강할 것 같은 홍삼 맛이 나는 게 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2% 부족한 어떤 음료수나 이런 거 마시면 단맛이 있긴 있는데 뭔가 진짜 약간 부족하게 달잖아요. 그렇다고 설탕물 같은 그냥 일반 음료수 마시면 그냥 단맛이고 딱 그 중간쯤 어디 단맛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느낌이 나요. 진짜 단맛이 나요. 이게 단향이 나는 게 아니라 단맛이 나네요. 약간 신기하다. 그 홍삼을 가라는 건 아니고 약간 헹군 느낌? 네. 네. 홍삼이 살짝 스친 느낌, 예, 툭 치고 지나간 느낌, 어. 예, 뭐 옆구리 살짝 찌른 느낌, 요 정도 느낌이에요. 좋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기 쉽지 않을 테니까 물론 드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드시겠죠. 경험해보는 차원에서도 한 번쯤 마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나무 괴롭히지 말라고 난리인데. 아니 이건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요. 인간도 먹고 살아야지. 지금 엄청난 논쟁이 있었군요. 네. 아니, 나무 힘든데 책상 왜 쓰냐. 네. 이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또 잘 자라요. 이렇게 물이 빼주고, 물 빼주고. 자, 여튼 울릉도 고로쇠 10팩, 요거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배송해 드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10팩 정도 뭐 어떻게 드셔도 드시니까 괜한 음료수 드시지 마시고 네, 요거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빼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29,800원에 10팩 보내드리고요. 한 팩이 200ml입니다. 네, 우유 한 팩 정도. 네. 요거 한번 쪽쪽 빨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빨면 뭔가 약간 좀 목이 좀 더 촉촉하고 그냥 물 마시는 것보다는 하여튼 뭐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느낌 한번. 근데 우리가 보통 느껴보세요. 단맛을 먹고 나면 입안에서 그 시큼함이 남잖아요. 그 끝에 결국은. 근데 요 단맛은 그런 느낌은 안 나는 뭔가 건강한 단맛 같긴 하네요. 네. 지금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까지 나왔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네, 나무야 미안해. 우리가 지켜줄게. 자, 하여튼 고로쇠 수액 갖고 왔고요. 그리고 대전에 사리원이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숯불고기를 갖고 오셨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 사리원은 워낙 이제 저 대전 은행동 선화동 쪽에 있다. 네, 은행동 바로 위가 선화동. 사리원 본점이 대전이에요? 네. 아, 이거 대전의 자랑이죠. 대전의 성심당 그다음에 사리원. 네, 고기는 사리원, 빵은 성심당인데 그 사리원의 불고기 저 돼지불고기죠? 네. 그쵸. 칼집 돼지 불고기. 고기 왔어요. 네. 와, 사리원이 드디어 이제 전국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약간 저 단짠이죠, 단짠의 정석. 네, 그래서 돼지 양념구이 대전에서 뭐 드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가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중국 음식 가운데 그 삼겹살에다가 간장 끈적한 동파육. 약간 동파육 느낌 나네요. 그렇죠. 근데 사리원이 참 이게 4대째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냉면도 맛있어. 사리원 면옥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냉면도 맛있는 요 돼지 양념구이. 사리원에서 불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있는 사리원에서. 서울에도 사리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요? 네, 있어요. 네. 그거는 체인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 그런가요? 네, 아마 체인 아닐 거예요. 하여튼 대전 사리원의 자랑스러운 맛 대전 사리원 돼지 양념구이 한번 만나보시고 여기 4대째 사장님이 미인이시네. 예, 할머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4대째 사장님이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자, 칼집 돼지 특제 양념 요거는 총 2kg 가는 겁니다. 네, 500g짜리 한 팩당 500g. 예, 4팩이 가서 요게 38,000원입니다. 한 팩당 거의 한 2분 정도는 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저 말실수한 것 같아요. 뭐죠? 그래요? 그 대전 사리원하고 네. 서초동에 개업한 유명한 음식점 사리원 불고기가 상호 때문에 막 소송을 하고 막 그랬네요. 그래요? 그 사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체인 사리원이 아니야. 아니야.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사리원이 올해 언제지? 뭐 저도 오해할 뻔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그래요? 본 적이 있어. 그래. 이 대전 사리원 억울해. 서울놈들 다 가져가. 진짜 짜증나네. 우리 대전의 아들 정프로님. 네, 하여튼 대전 사리원 자랑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달착지근 단짠의 정석 양념구이입니다. 자, 링크 저희가 요 채팅창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 아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주문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 팀장님 여기서 저 정정할 것도 하나 뭐 있습니다. 또 있죠? 저 원래 틀린 거 바로 정정해야 되니까. 네. 제가 어제 개가 뼈를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개 뼈를 먹는다. 먹어요? 먹긴 먹는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수의사분들은 그래도 먹이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개가 뼈를 먹는답니다. 틀린 거 바로바로 인정하는. 우리 애들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뼈를. 근데 난 그 뼈가 들어가서 걱정했거든요. 이만한 뼈를 먹고 그냥 삼켜 버리는 거야. 소화기관이 멀쩡한 거 보네. 와 근데
타동에서는 또 잘 예, 나오더라고요. 몸에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권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